이 사연은 서울 뒷골목에서 살아가는 한 소년과 우연히 그를 만난 백만장자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뒷골목을 휘젓고 다닙니다. 하늘은 어둑어둑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그 사이로 14살 소년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컵 하나, 그 안에는 하루 종일 구걸에 모은 동전. 몇 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작 이거밖에. 민수는 종이컵 안에 동전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겨우 1,000원 남짓. 이걸로는 오늘 저녁도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낡은 물병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며칠 전 쓰레기통에서 주워 끓여 마시던 생수병, 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수는 시장통을 지나가다 누군가 떨어뜨린 빵 조각을 발견합니다. 주위를 둘러본 후 재빨리 주워 입에 넣었습니다. 메마른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빵 조각은 그에게 잠시나마 배고픔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런 민수를 애써 외면하거나 혐오스러운 시선을 보냈죠. 저기 봐, 또 저 더러운 애가 바닥에서 뭘 주워 먹고 있어. 아휴, 저러니까 이 동네가 더 지저분해 보이는 거 아냐? 귓가에 들려오는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민수는 이미 그런 말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리에서 자라온 그에게 타인의 시선이란 그저 견뎌내야 할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은 더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민수는 오늘 잠을 청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서 좀 더 따뜻한 곳이 필요했죠. 그러다 눈에 띈 쓰레기통. 혹시 먹을 것이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에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배고프다. 뭐 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쓰레기통을 뒤지던 중 골목 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 소리였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끝에는 한 노인이 벽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부유한 사람 같았지만 얼굴은 창백하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이고 있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물, 제발 물 좀.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희미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 속 물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물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내일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었죠.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은 채 괴로워하는 모습이 민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주머니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여기, 천천히 드세요. 물병의 뚜껑을 열어 노인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물을 삼키며 민수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물병이 텅 비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하루 생존을 위한 자원이 노인의 목을 적시고 있었죠.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물을 다 마신 노인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빈 물병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래도 노인을 그냥 두고 떠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좀 나아졌어. 내 덕분이야. 이 은혜 꼭 갚을게. 민수는 그 말이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빈말처럼 들렸습니다.
거리에서 살다 보면 수많은 거짓 약속들을 듣게 마련이었으니까요. 민수는 노인을 부축해 근처 편의점 앞까지 데려갔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서 보니 노인은 생각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70살은 넘어 보였죠. 여기 계시면 좀 안전할 거예요. 저는 이만. 민수는 돌아서려다 문득 망설였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주는 것이 좋을까? 하지만 돈도 전화기도 없는 그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이제 괜찮아 보이기도 했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민수예요. 김민수? 김민수? 꼭 기억해 둘게.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두운 골목으로 돌아가며 텅 빈 물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참 멍청하게도 물을 다 줘버렸네. 내일은 뭘 마시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도왔다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민수는 빈 물병을 주머니에 넣고 오늘 잠을 청할 곳을 찾아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추운 밤 그의 앞에는 불확실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골목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뻐근했고 배는 더욱 고파졌습니다. 어제 노인에게 물을 전부 줘버린 것이 후회되는 순간이었죠. 민수는 몸을 일으켜 털털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은 뭐라도 좀 구해야 하는데. 민수는 구겨진 종이컵을 꺼내 손으로 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침부터 국어를 시작해야 뭐라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골목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경계하는 마음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골목 앞에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차체와 짙은 선팅, 어제 본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차였습니다. 민수는 경찰이나 사회복지사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민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혹시 김민수 군이십니까? 정중한 말투에 민수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자신을 찾는 사람이라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도망쳐야 할까? 고민하던 민수에게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김 회장님이요? 누구세요? 어제 저녁에 도와드린 분이십니다. 회장님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어제의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그저 길에서 쓰러진 노인이 회장님이라니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찾으라고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민수 군을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물을 나눠준 소년이라고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민수는 조심스럽게 남자를 따라 리무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은은한 향기, 그리고 조용히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까지 민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어제 그 할아버지가 저를 찾은 거예요? 네, 회장님께서 아침부터 민수 군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운전기사는 시동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 점점 고급스러운 주택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우와! 민수의 입에서 저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큰 나무들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리무진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해 보이는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민수는 어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철문이 있었고 그 너머로 아름다운 정원과 웅장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정원을 가로지르는 돌길을 따라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민수는 그저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자 대리석으로 장식된 넓은 홀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벽에는 값비싸 보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런 곳은 TV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운전기사가 사라지고 민수는 홀 가운데 홀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름한 옷과 더러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런 곳에 자신 같은 아이가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민수구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자 계단을 내려오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어제 본 그 노인이 맞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건강한 안색,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별 말씀을요. 그런데 정말 회장님이세요? 노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준호라고 한다. 대한실업 회장이지.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대한실업이라면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회장이 어제 자신이 도와준 노인이라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제는 이사회 미팅 후에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져서 약도 없이 밖에 나왔다가 그만 쓰러진 거야. 내가 준 물 한 모금이 내 목숨을 구했어. 김 회장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물 한 모금인데 별거 아니었는데요. 민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게는 물 한 모금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생명이었다. 더구나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다는 걸 알고 있어. 민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어제 내가 떠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준 물병이 낡고 허름했어. 그리고 내 옷과 상태를 보면 그 물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지. 김 회장의 말에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준 적이 없었는데 이 부자 노인이 단번에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배고프지? 김 회장은 민수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넓은 다이닝룸으로 들어갔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먼저 배부터 채우고 이야기하자. 어서 앉아. 민수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앞에 놓인 음식들은 그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맘껏 먹어. 다 내 거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그의 입안에서 행복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맛있었고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민수를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니? 민수는 음식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길에서요. 가족은? 없어요. 기억나지도 않아요. 김 회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잠시 이어지더니 김 회장이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민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김 회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선한 마음씨에 감동받았어. 자네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전부인 물을 낯선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런 마음. 정말 귀한 거야. 김 회장의 말에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저 순간적인 선택이었을 뿐인데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자네를 돕고 싶어. 앞으로 학교도 다니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민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하지만 왜 저한테 이런?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물을 건넸을 때 이미 내 가족이 된 거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면 어쩌면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뇨?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민수에게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기억 속에 가물가물한 얼굴들만 있을 뿐 실제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김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민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게는 가족이 없단다. 아내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지. 회사만 키우며 살아왔는데 어제 죽음의 문턱에서 너를 만났을 때 내 눈빛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봤어. 민수는 고개를 들어 김 회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김 회장의 눈가에는 미세한 주름이 잔뜩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름 사이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있지만 정작 나눌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 한 병뿐이었는데도 기꺼이 나눠주더구나. 김 회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한다면 내 양자가 되어 주었으면 해. 민수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양자라니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거리의 아이가 하루아침에 재벌가의 아들이 된다니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거리의 아이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자격이 없는데.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격이라. 세상에 부모가 될 자격, 자식이 될 자격 같은 건 없어. 그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민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다 꿈은 아닐까? 아니면 무슨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거리에서의 삶은 그에게 의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걱정 마.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생각해봐도 좋아. 김 회장은 민수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리로 돌아가면 또다시 시작될 춥고 배고픈 삶,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완전히 다른 세계. 선택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해볼게요. 잘할 자신은 없지만 노력할게요. 민수의 대답에 김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민수의 어깨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나도 좋은 어른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날부터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욕실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몸에 묻은 먼지와 때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잘 어울리는구나. 내 눈에 딱이야. 김 회장은 새 옷을 입은 민수를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얼굴과 단정한 옷차림, 더 이상 거리의 아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학교 준비를 시작해야겠구나. 내 나이면 중학생이지? 네. 하지만 학교는 거의 다녀본 적이 없어요. 민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돼. 좋은 선생님을 붙여줄게. 그렇게 민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 부드러운 침대,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그의 곁에서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는 김 회장까지 마치 꿈속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공부였습니다.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는 할 수 있었지만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많은 부분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최고의 가정교사들을 붙여주었고 민수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김 회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를 믿어주신 만큼 보답하고 싶어요. 민수의 열정과 노력은 놀라웠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는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기초학력이 쌓이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민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슬슬 학교에 갈 준비가 된 것 같구나. 김 회장의 말에 민수는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여전히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 마. 모든 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기 마련이야. 하지만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어. 김 회장의 믿음에 힘입어 민수는 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를 명문 사립중학교에 편입시켰습니다. 처음 교문을 들어설 때 민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새로 전학 온 김민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실 앞에 서서 자기소개를 하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또 누군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학교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학업을 따라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거리에서 자란 자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야, 들었어? 저의 김준호 회장 양자 됐대. 거지였다던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야? 교실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민수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수업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침대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니?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온 김 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힘들어서요. 김 회장은 민수 옆에 앉아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의 수군거림,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까지. 김 회장은 말없이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곤 해. 내가 갑자기 나타나 내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김 회장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시간을 두고 보여주는 거야. 진심은 언젠가는 통하게 마련이지. 민수는 김 회장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내 순수한 마음씨 때문이야.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그것을 알아볼 거야. 김 회장의 말에 민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김 회장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네, 노력할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해.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그날 이후 민수는 더욱 열심히 학교 생활에 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더 집중하고 쉬는 시간에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야, 민수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넌 이런 거 잘하잖아. 수학 문제로 고민하던 친구가 민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민수는 기꺼이 도와주었고 그렇게 하나둘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진심과 노력이 조금씩 통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김 회장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봐, 내 말이 맞지? 진심은 통하게 마련이야.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곳이 자신의 집이고 김 회장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민수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자 서울의 거리는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김 회장의 양자가 된 지도 어느덧 6달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민수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의 대상이었던 그가 이제는 학급에서 인정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수학에서 보여준 재능은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대단하다. 이번 시험도 1등이네. 수학 선생님은 시험지를 돌려주며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공부는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수학은 그가 거리에서 살 때도 좋아했던 과목이었습니다. 돈을 계산하고 물건값을 따지는 것이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와, 민수 너 진짜 머리 좋다. 나 좀 가르쳐줘. 옆자리의 지훈이 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점심시간에 같이 풀어보자. 이제 민수에게는 진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배경만 보고 판단했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기꺼이 돕는 모습이 많은 친구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집에서의 생활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김 회장과 민수는 마치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두 사람이 하루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식탁에 앉은 김 회장이 늘 그렇듯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학 시험에서 1등 했어요. 그리고 지훈이랑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도 했고요. 다음 주에 있을 과학 경시대회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이렇게 잘 적응할 줄 알았어. 민수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김 회장의 인정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의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라, 좋은 소리구나. 김 회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가 처음으로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동안은 항상 회장님이라고 불렀었죠.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김 회장은 손을 뻗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오히려 고마워해야 해. 내가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으니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의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책장에 가득 꽂힌 책들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고 그는 그 속에서 지식의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읽던 중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택의 정원은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득 자신이 예전에 살던 골목을 떠올렸습니다. 춥고 배고프던 날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아이들. 다들 잘 지내고 있을까?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곳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김 회장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하던 김 회장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가 예전에 살던 곳에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민수의 진지한 표정에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함께 가보자. 그날 오후 김 회장과 민수는 함께 차를 타고 민수가 예전에 살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추자 민수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의 장소이자 동시에 그의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저기에요. 민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담벼락에는 낙서가 가득했고 쓰레기통 주변에는 종이와 비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김 회장과 민수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몇몇 노숙자들이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멀리서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 도착하자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종이 상자 위에 앉아 무언가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중 몇몇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진우야. 민수가 부르자 한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 정말 너야? 진우가 벌떡 일어나 민수에게 달려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놀란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디 갔었어? 갑자기 사라져서 다들 걱정했잖아. 진우의 말에 민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미안해. 많은 일이 있었어. 민수는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김 회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물을 나눠준 일, 김 회장을 만난 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일까지.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부러움과 동시에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잖아. 그래서 이제 부자 된 거야? 아이들의 질문에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제 많은 것을 가지게 됐어. 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여기서 힘들게 살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을 돕고 싶어.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진우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김 회장을 바라봤고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의 할아버지 김준호입니다. 김 회장이 자신을 소개하자 아이들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준호라는 이름은 TV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유명한 이름이었으니까요. 민수의 제안으로 우리는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전한 쉼터와 교육 기회, 그리고 따뜻한 식사까지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김 회장의 말에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진짜요? 저희를 도와주신다고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하마. 민수가 새 삶을 시작했듯이 너희들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날 이후 민수와 김 회장은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골목 근처에 있는 낡은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했고 그곳을 세빅 쉼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쉼터에는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방과 공부방 그리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까지 갖추었습니다. 민수는 학교가 끝나면 쉼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민수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형, 나 이거 이해가 안 돼. 진우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풀면 돼. 민수는 진우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며 민수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쉼터는 점점 더 많은 아이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아이들, 그리고 쉼터의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 나서서 데려온 아이들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쉼터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쉼터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는 민수의 제안을 통해 자신도 새로운 보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쌓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내 덕분에 내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구나. 김 회장이 어느 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들을 자격이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 회장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수야. 너는 내가 만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아이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김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의 사랑은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세빛 쉼터의 문이 열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골목 끝 낡은 건물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밝은 색의 외벽과 아기자기한 정원, 그리고 그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쉼터는 많은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쉼터를 찾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쉼터로 향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있어 쉼터는 단순한 봉사활동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수 형, 오늘도 왔네. 쉼터에 들어서자 진우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14살이 된 진우는 민수를 가장 따르는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아이가 이제는 형제처럼 가까워진 것이죠.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쉼터 1주년 기념일인데 안 올 수 있겠어?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쉼터가 문을 연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기로 한 것이죠. 와, 케이크다. 진우의 외침에 다른 아이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쉼터에는 현재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었고 낮에만 들르는 아이들까지 합하면 30명이 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규모가 많이 커진 것이었죠. 다들 모여볼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다 같이 축하하자. 민수는 거실 한가운데 케이크를 놓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모여들었고 쉼터의 선생님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김 회장은 쉼터에 자주 들르며 아이들과 친해졌고 이제는 모두에게 할아버지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 오늘 기분 어때? 좋아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웃으며 민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민수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지금은 아이들과의 파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록 쉼터의 생일이었지만 모두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자. 민수의 말에 아이들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환호성과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잠깐 나 좀 볼래? 김 회장이 민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 회장을 따라 쉼터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회장은 기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을 들었어. 우리 쉼터가 서울시 모범 복지시설로 선정됐다는구나. 정말요?
와,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곳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이런 인정을 받다니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시에서 우리 쉼터를 모델로 삼아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더구나. 내 아이디어가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김 회장의 말에 민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몇몇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작은 바람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영향력이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제 생각을 믿고 지원해 주셔서. 민수의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야. 내가 한 일은 그저 내 마음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뿐이야. 민수는 김 회장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처음 김 회장을 만났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물 한 모금을 나눠준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할아버지,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제가 그날 물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생은 참 신비로운 것 같아.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택을 할 때의 진심이야. 내가 물을 나눠준 것은 그저 선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잖아. 그 진심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지. 민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수의 말에 김 회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야. 사실 오늘 들은 소식이 또 있어. 대한실업재단에서 청소년 희망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어. 이 프로그램은 쉼터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김 회장의 말에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수혜자로 진우를 생각하고 있어. 그 아이 공부에 재능이 있더구나. 민수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지만 민수의 도움으로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는 꽤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진우는 분명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김 회장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쉼터의 선생님 중 한 명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새 아이가 왔어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민수는 선생님을 따라 쉼터의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소녀가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안녕, 나는 민수라고 해. 너는 이름이 뭐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소녀는 대답 없이 민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민수의 부드러운 말투에 소녀의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요. 수진아, 배고프지? 우리 안에 케이크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 같이 들어갈래? 민수가 손을 내밀자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신호에 따라 누구도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거나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수진처럼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자, 이거 먹어볼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케이크도 있어. 민수는 수진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케이크를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수진의 작은 목소리에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물병이었습니다. 그가 김 회장에게 물을 건넸던 바로 그 물병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물병을 소중히 간직해왔고, 이제는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가질래? 민수가 물병을 건네자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병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내게 정말 소중한 물병이야. 이 물병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거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어.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물 한 모금을 나눠줄 수 있을 테니까. 수진은 물병을 받아들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수진도 이 물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김 회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에게 물을 건넸던 그날부터 시작된 선한 영향력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결처럼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는 선함의 파동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김 회장이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 행복해요. 민수의 말에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그 가족의 사랑은 더 많은 아이들에게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쉼터는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아이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한 모금의 물이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민수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세빛 쉼터가 문을 연 지 어느덧 3년이 지났고 이제 민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쉼터는 더욱 확장되어 이제는 전국에 10곳이 넘는 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이 설립한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고 있었죠. 민수의 방 책상 위에는 대학 입시 원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김 회장의 뒤를 이어 대안 실업을 이끌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에 관심이 없었지만 김 회장과 함께 재단 일을 하면서 점차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들어가도 될까? 문 밖에서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김 회장은 방 안으로 들어와 민수의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서 준비는 잘 돼가니? 네, 거의 다 끝났어요.
내일이면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책상 앞에 다시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단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민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이번 주말에 서울대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 청소년 희망재단의 장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야. 거기서 내가 연설을 해주었으면 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설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요? 연설을 무슨 내용으로 하면 되는 거죠?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도. 내 이야기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열심히 준비할게요.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믿는다. 너는 항상 기대 이상으로 해내왔으니까. 김 회장이 방을 나간 후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강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김 회장에게 물을 건넸던 그 물병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 민수는 중얼거리며 노트를 꺼내 연설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민수는 서울대학교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강당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민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니? 김 회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라서. 김 회장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 그냥 내 마음을 전하면 돼. 진심은 항상 통하는 법이니까.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진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여러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희망재단의 시작이 된 김민수 군을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얼굴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진우와 쉼터의 아이들도 있었고 김 회장도 앞자리에 앉아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연설문을 꺼내려다가 문득 마음을 바꿨습니다.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서울의 뒷골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집도 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었죠. 그런 제게 유일하게 소중했던 것은 낡은 물병 하나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골목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물을 달라고 하셨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 물이 제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 물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지금의 제 할아버지 김준호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은 제 작은 선행에 감동하셔서 저를 양자로 삼아주셨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객석에 앉아 있는 쉼터의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제가 그날 물 한 모금을 나누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의 삶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수의 말에 청중들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희망재단은 이러한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도움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이 다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입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입니다. 작은 선행과 나눔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여정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수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일부는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몸 둘 바를 모르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민수를 김 회장이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멋졌어, 민수야.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민수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소년도 있었습니다. 저도 민수 형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소년의 순수한 질문에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도 할 수 있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 주변의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야.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소년의 모습에서 예전의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장을 나오면서 민수는 김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재단을 더 확장하고 싶어요. 전국의 모든 지역에 쉼터를 세우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의 열정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내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먼저 대학부터 잘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분명한 꿈이 생겼습니다. 김 회장처럼 성공적인 기업인이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나아갈 길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저녁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 지금의 자신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드려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내가 있어서 내가 더 감사해. 내가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그 가족의 사랑은 더 많은 아이들에게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졸업식을 맞아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과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로 캠퍼스는 북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영대학 앞에는 특별한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쪽이야. 익숙한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가 손을 흔들며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김 회장과 쉼터의 아이들, 그리고 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 민수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학사모를 쓴 채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대학 20대 첫째 해부터 넷째 해까지 그는 학업과 재단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최우수 졸업생으로 학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축하해, 민수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김 회장이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김 회장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수의 말에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두 내 노력의 결과야.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진우도 다가와 민수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21살이 된 진우는 같은 대학교 공가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도 민수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아이들 중 하나였죠. 형, 축하해. 이제 진짜 사회인이네. 고마워, 진우야. 너도 곧 이 자리에 서게 될 거야.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쉼터의 아이들도 하나둘 다가와 민수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3년 전 민수가 물병을 건넸던 수진도 있었습니다. 이제 13살이 된 수진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빠, 축하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서울대 갈 거예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항상 응원할게. 졸업식이 끝난 후 민수와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된 특별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김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모두 주목해 주세요. 오늘은 민수의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민수가 대한실업의 신사업부 이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희망재단의 이사장 직무도 함께 맡게 될 것입니다. 놀라움의 탄성이 테이블 주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민수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회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이렇게 빨리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괜찮으실까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민수의 걱정스러운 말에 김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대학 생활 동안 재단 일을 도우면서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았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너는 항상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리더의 자질이야. 김 회장의 말에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제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민수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박수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수와 김 회장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대학 캠퍼스를 산책했습니다. 봄의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사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 김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 언제까지 회사를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내 뒤를 이어 대한실업을 맡아줬으면 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실업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회사의 책임을 자신이 맡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민수를 보며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당장이 아니라 몇 년 후의 이야기야. 그동안 내가 충분히 경험을 쌓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내가 아니면 안 돼.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런 큰 책임을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민수의 결심에 김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게 주고 싶은 선물이야.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도금이 벗겨진 부분도 있고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만의 역사와 가치가 느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만년필은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용했던 거야. 모든 중요한 계약서에 이 펜으로 서명했지. 이제는 내가 가져가렴. 민수는 조심스럽게 만년필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김 회장의 인생과 열정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이 자신에게 넘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김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함, 존경심,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캠퍼스를 나오면서 민수는 문득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거리의 아이에서 대기업의 후계자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한 모금의 물이었습니다. 그가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처음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민수의 말에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비로운 거야.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그날 물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봄 햇살로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민수와 김 회장은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자신의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불빛들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액자 속 물병과 오늘 받은 만년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물건은 그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물병은 그의 시작을, 만년필은 그의 앞으로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만년필을 들고 메모장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들이었습니다. 대한실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로 이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까지. 작은 물 한 모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수는 메모장 맨 위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믿는 진리였고 앞으로도 계속 믿어나갈 가치였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가 다시 더 많은 선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이것이 바로 민수가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메모를 마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그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구나. 민수는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 여정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 있는 대한실업 본사 건물 맨 위층 회장실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5살이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기자분들이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희망 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0년 전 청소년 희망 재단을 확장하여 전 세계로 활동 범위를 넓힌 것이죠. 이제 재단은 세계 각국에 100개가 넘는 지부를 두고 있었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교육과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내려가겠습니다. 민수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물병이 담긴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그가 김 회장에게 물을 건넸던 그 물병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물병은 여전히 그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시작을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자 항상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는 20년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한실업에 입사하여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갔고 10년 전 김 회장이 은퇴하면서 그는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김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완전히 대한실업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김 회장의 장례식 날 민수는 그의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주신 모든 것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더욱 열정적으로 회사와 재단을 이끌어왔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장학생들까지 모두가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행사 담당자가 민수를 무대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재단의 2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단상에 오르자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실업 회장이자 글로벌 희망 재단 이사장인 김민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숨죽여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년 전 작은 쉼터 하나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이제는 전 세계 100개가 넘는 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고 2,000개가 넘는 쉼터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덕분입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재단의 첫 장학생이었던 진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40이 된 진우는 대한실업의 부사장이자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수진도 있었습니다. 35이 된 수진은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이사였습니다. 둘 다 민수와 함께 재단의 성장을 이끌어온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재단의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모금의 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거리의 아이였던 자신이 김 회장을 만났는지, 어떻게 물 한 모금이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었는지, 그리고 그 인연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재단이 추구하는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입니다. 민수의 말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인간의 선함과 나눔의 가치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며 글로벌 호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한실업그룹은 이 프로젝트에 앞으로 10년간 5천억 원을 투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수의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수는 진우와 수진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사람은 재단의 첫 쉼터가 있던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현대적인 건물로 바뀌어 있었지만 여전히 새빛 쉼터라는 이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었지. 진우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여기서 처음 민수 오빠를 만났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세 사람은 웃으며 그때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리에서 만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우리 셋이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 민수의 말에 진우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였고 함께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같은 꿈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줍시다. 민수의 제안에 진우와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들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쉼터를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걷는 동안 민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김 회장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민수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김 회장의 대답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자랑스럽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김 회장의 가르침과 사랑이 있었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오래된 물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김 회장의 만년필도 살펴봤습니다. 두 물건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매개체였습니다. 작은 물 한 모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수는 서재 벽에 걸린 액자 속 문구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민수가 전한 선한 영향력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에게 물을 건넸던 그날처럼 오늘도 그는 자신의 마음속 선함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민수는 중얼거리며 불을 끄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하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그렇게 민수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작한 선한 영향력의 파동은 계속해서 더 넓게,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작은 돌이 만들어내는 물결처럼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한 모금의 물이었습니다.